윤석열의 죄의 세 번째, 그것은 인성 문제입니다. 인성 문제, 몰상식, 불성실. 사실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어 능력이 저조하다. 이것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는 말과 글의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듣고 읽는데,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무래도 직업병하고도 관계가 있을 텐데, 자기들끼리의 세상에서 거의 반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그 사회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학습 능력이 저조하다. 그것은 뭐 달리 그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데, 너무 술을 좋아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학습 능력이 저조해진다. 다시 말해서 머리가 망가졌다 이렇게 해도 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그 두뇌 능력이 첨예하게 그런 식으로 쓰일 일은 좀 적은데, 윤석열 씨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도 해야 되고, 무엇인가 그 문해력이라든지 학습 능력 같은 것이 아주 고도로 이렇게 요구되는 그런 그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니까 연일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선거 때 나온 게 대표적인 것이 불량식품 논란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지하는 쪽에서는 저건 생트집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거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윤석열 씨의 약점이 들어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선거 때니까 돈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정말 말 그대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걸 주워 먹는 것도 그걸 금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근거로 삼은 것이 정말 오래전에 쓴 밀턴 프리드먼의 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 그러니 내 말은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봤듯이, 첫째는 책에 쓰여 있는 것이 그걸 그대로 옮겨서 입으로 녹음기 틀듯이 말을 하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내가 과연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를 따져볼 정도의 어떤 도덕성, 이런 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량식품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전혀 정말 1도 적용할 가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선거 때에는 굳이 이것을 비판하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만큼은 지금 밝혀둡니다. 그 다음에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때 그 신림동 반지하 침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몸이 불편하다기보다는 하여튼 신속하게 대피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때 문제는 물리적인 것이었죠. 뭐 지력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불가항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젠 대통령으로서 한 말이 이겁니다. 왜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멍청한 상태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지금 그 지력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성의 문제로 몰고 가는데, 그거보다는 이건 아예 논리력이라든지 두뇌 기능이 멈춰버렸다. 아마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순간적으로 상황 판단을 못하고 딱 멈춰버리는 전원이 내려지는 이런 모습을 종종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의 나는 세상의 모든 전 분야를 책에서 보고 자료에서 보고 나면 그건 내 거다. 그래서 아는 체 하고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도덕성이나 불성실과도 연관이 되는데, 대개 전문가들은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에도 조심스럽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아는 체를 하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온갖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아는 체를 한다. 반도체 전문가 앞에 가서 반도체 아는 체 하지 않습니까? 국방 전문가 앞에 가서 국방에 대해서 아는 체 합니다. 소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일을 그냥 몸소 실행하는 그런 면에서는 좀 광대 같다. 이렇게도 보이지만 어쨌든 대통령인 공무원이니까, 그래서는 문제를 그냥 항상 풍부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윗사람한테 정신없이 아부를 떱니다. 국민 두려운 줄 모르고, 이게 대통령 탄핵에 더 불을 지피는 것이죠. 이제 수재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8월 달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사당동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 한 이야기 알고 계시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분노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압니다. 김성원 의원이 왜 이런 소리를 했는지. 그 사람도 비 오는 거 가지고 수재가 나고 사람이 죽고 했는데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럴 사람은 아니라고 보지만 왜 그랬겠습니까? 그때 거기 권성동 의원인가? 윤석열의 측근이다 하는 이런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들 떨려고 정신 못 차리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곧장 윤석열에게 간다. 윤석열이 저런 자들의 우두머리다. 그래 탄핵이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부가 달콤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초짜인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몰상식하다. 이런 것은 전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세종시 국공립 어린이집 방문한 적이 있죠. 여기서 벌써 이제 우리가 2건이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유아들도 여기 오는구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학교 가기 전에 애들을 돌보는 곳이죠. 근데 6개월 된 애들이 온다. 그래 6개월이면 걸어는 다니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6개월 된 아이는 걷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다가 뒤집기만 할 수 있는 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모를 수 있을까 싶지만 경우에 따라서 모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보자. 이제 대중들은 아주 간단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모른다. 그거야. 아이를 키우지 않은 사람이 모르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 문제가 아니다.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자기가 나서서 모르면서 아는 채 하다가 이 망신을 당했다. 중요한 거는 그 부분입니다. 본인 탓이죠. 아이가 아이를 키우지 못해 본 사람이 아니고 난체하는, 아는 채 하는 그 가짜 근성, 그게 문제인 겁니다. 뭐 이거 그냥 물상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직성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때 같은 곳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하고 아나바다 시장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물건을 파는 역할을 하고 2,000원짜리를 이제 사러 오기로 시나리오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 어린이가 와가지고 2,000원짜리를 1,000원에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 1,000원에 안 된다고 했겠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아이가 그 국공립 어린이집에 오는 어린이는 아직 학교 가기 전 어린아이입니다. 5만 원짜리 지폐를 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8,000원을 거슬러 줬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시장에 가고 이런 것을 보면 아예 계산을 딱딱 해서 잔돈을 아예 한 뭉치로 준비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죠. 5만 원짜리 낼 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여기 이게 딴 세상인가 하는 느낌을 받은 분들 있죠? 아이들하고 아나바다 놀이를 해도 아이들 수준에 맞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 학교도 가지 않은 아이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물상식, 사회성의 결여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 한 명만이 아닙니다. 이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 다 그 모양이다. 아이들 한 달 그 평균 용돈이 지금 얼마 정도인지 그거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평균 한 달에 64,000원, 뭐 몇 차례 나눠서 주는 경우가 더 많죠. 중학생이 한 달에 4만 원, 초등학교 저학년은 한 달에 17,500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렇게 받는다고 치면 사실 이게 5,000원짜리 한 장을 못 만지는 그런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5만 원권 지폐를 들려서 이런 행사를 하고 이거 국민들에게 공개했죠.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이거 잘못된 거다. 이 정도 서로 국민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대통령이다 하는 게 또 탄핵될 때 보면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여기서 그 기념사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그 행사장에서 격려를 받고 부대 열중 쉬어라는 구령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습니다. 뭐 까먹었는지 몰랐는지 안 했는데 이거 가지고 뭐 민주당에서 막 굉장히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국민들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참가한다는 게 그게 임무수행입니다. 그러면 임무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 몇 달 동안 준비해온 병사들, 그 행사를 준비해온 모든 사람들의 노력에 자기가 도움이 되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 행사가 빛이 나게 이런 성실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성실한 공무원이었다. 행사를 망쳐버렸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한 것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내려와라. 이래서 이런 것들이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에 다른 사람이 다쳐서 이렇게 피가 흐르면 아유 아프겠다. 어떻게 좀 치료해야지.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그 구급 그 물품이라도 있나 혹시라도 이렇게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 거기 빨간 물이 흐르네. 내가 봤어. 내가 봐줬어. 안 본 게 아니야. 진짜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만큼 우리 국민과는 다르다. 사실은 같이 갈 수 없다. 그런데 이미 대통령이 됐으니 이렇게 우리가 속을 썩이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각종 행사마다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고 불성실하고 그 중에 가장 큰 잘못이 윤석열은 자기 자신이 무식하다. 자기가 아는 게 없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는 그거 모른다.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 아주 큰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행보, 말 이런 것들을 볼 때 인지 능력이 이런 상태라면 사회생활 못하는 정도입니다. 대통령 공무수행 능력은 제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든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장 그 명료한 의식에 방해가 되는 술, 또 뭐 다른 약물이 있으면 약물 이거 다 끊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끊어야 한다. 점치고 이런 운세에 그걸 맹신하는 거, 이것도 명료한 의식을 해칩니다. 그런 거 다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정화해야 하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왕 그런데 매일 다음날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다음날 수업 8시간이 있으면 8시간치를 예습하듯이 다음날 임무 수행할 거를 그 전날 저녁에 사전에 싹 다 미리 준비를 하고 점검해 놓는 태도로 다음날 일 저지르는 것을 최소화하라. 이것이 그 해결책입니다.